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 1일자로 시애틀 총영사관의 재선거 업무,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김지은 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이고요. 저희 신고 신청 기간,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신고 신청 기간이 오는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네, 그 기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국외 부재자하고 재외선거인으로 나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재원, 상사원, 유학생 이런 분들은 국외 부재자가 해당이 되시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주민등록이 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되신 분들은 이제 재외선거인으로 분류가 돼서 신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시민권자분들 중에는 시민권자분들은 선거권이 없으시지만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는 복수 국적자분들도 있으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인터넷 신고 신청 부분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직접 사람을 만나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런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로 저희가 쉽게 신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QR코드도 저희가 이제 게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손쉽게 인터넷 사이트 ova.go.kr, 그래서 ova.go.kr 사이트 하거나, 그것도 좀 외우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이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에 재선거인 신고 신청만 클릭하시면 중앙선거 관련의 신고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돼서 손쉽게 신고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신고 신청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유효한 여권 번호가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시는 점. 여권 번호 모르고 신고 신청은 하실 수가 없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이메일과 이제 유효한 여권 번호, 그게 있으셔야지 신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도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알아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번호가 있으신 분은 국외 부재자예요. 지금도 신고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본인은 주민등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있다고 선택을 하면 지금은 신고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가 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10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시고요.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메일을 기재를 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본인 이메일이 맞는지 유효성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기재하시면 본인 이메일로 확인 번호가 뜨고, 본인 이메일이 맞다는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본인이 투표할 투표소, 이제 시애틀 총영사관, 그리고 거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차례차례 기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년에 투표하신 분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외 부재자하고 재외선거인으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외 부재자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명부제라서 명부에 등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외선거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들,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영구 명부제로 등재가 돼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신고 신청 따로 하시지 않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사이트 들어가시면 지금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외선거인 명부 등재 조회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명부의 등재 여부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신청하셨는데 본인이 국외 부재자로 신고했나 재외선거인으로 신고했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신고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재외 명부인 명부 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한해서 신고 등재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2012년도에 실시됐던 국선 대선에서는 관련 서류들을 신고 신청할 때조차 다 스캔 떠서 첨부를 하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은 간편하게 하되, 이제 현장 투표소에 왔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이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해야 되고, 재외선거인, 앞서 말씀드린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되신 분들은 국적 확인 서류를 필참하셔서 이제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일은 한국 선거는 3월 9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외 선거에서는 투표한 우편물을 그 국내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됩니다. 네. 저희가 공직선거법상에 아직은 우편 투표가 도입되지 않고 현장 투표소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의원분들이 우편 투표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간 투표소가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공간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애틀 총영사관이 이전을 해서 공간적으로 활용이 넓어서 1층 이제 저희 회의실에 투표소로 할 예정입니다. 하고 추가적으로 추가 투표소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규정상으로는 이제 그 선거 이제 재국민수 그 4만 초과마다 이제 한 개소씩 추가가 되는데 저희 기준에 지금 6만 2, 3천 정도 기준이 되어 있어서 4만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 개소만 추가로 이제 추가 투표소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래스카 출장소도 있고 거기 알래스카 재외선거 관련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쪽 관할입니다. 이제 원래 시애틀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워싱턴주, 오리건주, 아이다호, 몬태나주, 알래스카지만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관할 지역이 저희 시애틀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이제 그 워싱턴주, 오리건주, 아이다호, 몬태나주 4개 주고요. 저희 그 알래스카 말씀하신 경우에는 알래스카 출장소에서 관리합니다. 네. 지금 현재 법 규정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법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법 규정상에는 이제 그런 규정들이 없고 이제 몬태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그 평통 출범식 때 이제 몬태나 2호 회장님을 뵀었는데 몬태나에는 선거권자가 조금 많이 미미하고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이다호 같은 경우에는 7시간 반 이렇게 넘게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추가 투표소 이제 2만 초과마다 한 개소 추가하자. 3만 초과마다 추가하자. 이렇게 이제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됐고 재외선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 현황들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그 시애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만 해도 지금 기준은 제가 지난 19대 대선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 이제 선거권자 수가 예상 선거권자 수가 6만 3천 명 정도였는데 신고 신청하신 분들이 한 3,700여 분 되시고 실제로 투표하신 분들은 2,700명 정도에서 68.3%인가 그렇게 투표율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예상 선거인수 대비 신고 신청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 신청하시고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신고 신청에 많이 참여해서 유권자 등록을 해주시고 제 유권자의 목소리를 조금 높여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외 선거가 어렵게 도입이 됐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재외 동포단체 하에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관심을 아무래도 이제 참여 많이 하는 쪽보다는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 유권자의 투표의 중요성을 조금 깨달을 수 있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 동포들의 관련 정책들도 많이 입안하시고 제 동포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더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